본격 IT 전산지식 기초개념 강좌 슈어드 IT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강 서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주제를 다뤄볼 겁니다. 지난 2강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정적 콘텐츠, 동적 콘텐츠,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다양한 서버들의 역할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서버들을 하드웨어 관점과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산 담당자분들 중에서 이 서버 하드웨어를 회사 전산실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마 다른 전산실에 서버를 두고 관리를 맡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호스팅, 코로케이션, 클라우드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건 한 6강쯤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업무 하시다 보면 반드시 접하게 되는 이 서버 하드웨어들 그리고 실제 업무를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서버 소프트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서버 하드웨어 및 제조사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죠. 우리가 접하게 되는 서버의 실물, 즉 형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렉 마운트형, 블레이드형, 타워형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렉 마운트형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렉 마운트형 서버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서버를 이런 철제로 된 캐비넷 같은 곳에 밀어 넣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캐비넷의 서버가 어떤 거는 한 칸, 어떤 거는 두 칸, 세 칸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이 캐비넷을 렉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밀어 넣어서 설치하는 서버를 렉 마운트형 서버라고 부릅니다. 이 렉은 보통 한 19인치 크기의 렉을 사용합니다. 이 크기의 렉에 다양한 제조사의 서버와 별도의 전원장치,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커다란 렉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곳을 서버실,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방금 그 이야기한 이 렉 마운트 서버들은 캐비넷에서 차지하는 칸 수에 따라서 원유, 투유, 포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렉 마운트 서버 규격이라고 하고요. 이 U는 유닛의 약자입니다. 원유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서버고요. 좀 납작하게 생겼죠? 높이가 1.75인치, 한 44.45mm 정도 되고요. 가로 너비는 48.26cm고 깊이는 50cm에서 7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과 같이 공간의 한계 때문에 부품들을 좀 빽빽하게 배치해야 됩니다. 보시면 지금 쿨러 8개가 이 2개의 CPU 그리고 디스크 드라이브 사이에 있습니다. 이 쿨러를 사용해서 부품들의 열을 식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데스크탑 PC는 보통 이 CPU가 1개잖아요. 근데 이 서버는 2개, 4개 혹은 그 이상의 CPU를 사용하고 CPU 역시 가정용과 다른 서버용 CPU입니다. 혹시 이 CPU가 뭔지, 쿨러가 뭔지 저 우측 사진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 가셔서 K사전이라고 한번 검색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아주 좋은 영상이 나옵니다. K사전. 그 영상을 보시면 컴퓨터에 대한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투유 서버입니다. 아까 원유의 높이가 1.75인치라고 말씀드렸죠? 투유 서버는 그 2배인 3.5인치, 8.85cm 정도의 높이입니다. 원유 서버 대비 공간이 넓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사양의 부품을 장착할 수 있고 이 늘어난 공간에는 더 많은 용량의 저장 공간인 디스크를 장착하고요. 더 높은 연산 성능을 위해서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간단히 말해서 원유보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더 많은 부품을 장착해서 좀 더 높은 성능과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렉 서버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유 서버입니다. 높이가 7인치, 한 17cm 정도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데스크탑 컴퓨터 있죠? 그거를 가로로 눕혀놨다고 보시면 돼요. 투유 서버의 2배 크기고요. CPU가 보통 4개 장착됩니다. 보통 이런 서버에는 메모리가 테라바이트 단위입니다. 우리가 PC에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한 2TB, 4TB 정도 되잖아요. 이런 포유 서버는 그 하드디스크 용량만큼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저장 공간은 한 수십 테라바이트고요. 그래픽 카드도 여러 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고성능의 서버가 이 포유 규격으로 나옵니다. 렉 마운트형 서버 다음으로 살펴볼 서버는 블레이드형 서버입니다. 이 블레이드 서버는 보시는 것처럼 원유 서버보다 더 얇고 스페이스가 없어요. 지금 위에가 다 이렇게 뚫려 있죠?
이 블레이드라는 이름도 칼날처럼 얇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블레이드 서버에는 별도의 파워, 즉 전원 공급 장치나 쿨러 같은 냉각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인클로저라는 파워와 쿨러가 달린 전용 블레이드 케이스에 꽂아서 사용합니다. 인클로저에 다수의 블레이드 서버를 장착해서 하나의 큰 서버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한 10U 정도 되는 정사각형처럼 생긴 큰 인클로저에 16개의 블레이드 서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10U 정도면 1U 렉 서버는 10개, 2U 렉 서버 5개 정도 꽂을 수밖에 없는데 블레이드 서버는 무려 16개나 꽂을 수 있습니다. 이 블레이드 서버가 렉 서버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꽂는 방식이에요. 렉 서버는 아까 서버를 가로로 이렇게 눕혀갖고 하나씩 아래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형태라면 블레이드 서버는 서버를 세로로 이렇게 세워서 꽂아 넣습니다. 보다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서버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이 중요한 곳에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게 렉 서버보다는 금액이 되게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이 인클로저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조사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렉 마운트형 서버처럼 서로 다른 제조사의 서버를 하나의 렉에 꽂아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즉 전용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좁은 대신 비용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고려해 볼 만한 그런 형태의 서버입니다. 이번에는 타워형 서버입니다. 생긴 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데스크탑하고 비슷하죠? 크기는 일반 ATX 규격의 PC 케이스와 비슷합니다. 이 ATX 규격이 또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사전의 케이스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내부가 조금 우리가 쓰는 PC랑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PC보다 확장성, 즉 이것저것 더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서버 같은 경우에 내부에 이런 공기순환 및 이 공기 배출을 할 수 있는 팬이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네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2개나 있고요. 일반 PC와 겉모습은 좀 비슷하지만 내부 성능은 완전히 다른 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버 계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메인프레임 계열, 유닉스, x86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메인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 메인프레임은 역사가 매우 오래됐습니다. 1964년에 IBM이라는 미국의 IT 기업에서 만들었고요. 매우 크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인구조사 같은 대량의 어떤 통계 데이터나 은행이나 증권과 같은 그런 금융권에서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특별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까지 합쳐진 일체형 서버입니다.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비밀로 붙여져 있어서 IBM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IBM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이 메인프레임의 현재 모습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겉모습도 되게 멋있게 생겼죠? 내부는 이런 수많은 렉 마운트형 서버와 각종 네트워크 장비, 케이블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렉이 하나의 서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니 성능도 엄청나고 가격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SC제일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이 메인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거의 한 수억 원대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유닉스 계열입니다. 메인프레임의 엄청난 크기를 조금 줄인 형태의 서버로 메인프레임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 역시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아주 고성능이기 때문에 여전히 금융권 같은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서버를 운영해야 하는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렴하다고 해도 하나의 서버 시스템이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메인프레임처럼 독자적인 CPU를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IBM의 파워 시리즈, 오라클의 스파크 시리즈, HP의 아이타니움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x86 계열입니다. 메인프레임, 유닉스와는 달리 우리가 사용하는 데스크탑 PC의 CPU 제조사들이 만드는 서버 전용 CPU를 사용한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DC라는 아주 유명한 시장 조사 기관에서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서버 시장에서 이 X86 계열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무려 83%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되게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서버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X86 서버의 제조사도 많고 X86 서버에 사용되는 서버 OS도 다양한 편이고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어느 업종에서든 크게 구분 없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메인프레임이나 유닉스보단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권 같은 매우 중요한 시스템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서버 계열이 이 X86 서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서버 하드웨어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죠? 그러면 이제 이 다양한 서버 하드웨어의 제조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제조사는 전통의 IBM이 있습니다. 이 IBM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의 앞글자를 따온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국제 사무기기 회사입니다. 1911년에 토머스 제이 왓슨이라는 사람이 창립을 했고요. 최근에 이 왓슨이라는 AI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IBM은 메인프레임인 Z 시리즈, 유닉스인 P 시리즈, X86인 시스템 X 시리즈를 제조, 판매해 왔는데요. 2014년에 X86인 시스템 X를 다른 기업에 매각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바로 레노버입니다. 이 레노버는 중국 기업으로 세계 최대 PC, 노트북 제조사 중 하나인데요. IBM에서 PC 사업부를 2005년에 인수해서 잘 경영해 오다가 2014년에 X86 서버 사업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업계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 X86 계열의 IBM 서버를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 레노버의 시스템 X 서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HP입니다. 휴렛 패커드의 약자인데요. 데이비드 패커드와 빌 휴렛이 1939년에 설립한 미국의 프린터, 컴퓨터, 서버 제조회사입니다. IBM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서버 제조사고요. 2015년에 일반 PC 사업부는 HP로, 기업용 서버 사업부는 HPE로 분리된 상태입니다. 유닉스, X86 서버를 제조하며 블레이드형 서버 점유율이 1위인 기업입니다. 2018년 기준 전세계 PC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기업이고요. X86 서버의 점유율 역시 매우 높아서 어떤 회사와 1위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하는 회사가 바로 델입니다. 델도 X86 서버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PC, 노트북, 모니터 등 PC와 그 주변 기기 사업을 매우 크게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죠. 최초로 주문형 PC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유명세를 떨친 델은 1984년 마이클 델이 창립을 했고요. 지금은 EMC, VM웨어, 피보탈, RSA 등 글로벌 IT 기업들을 거느린 델 테크놀로지스라는 세계 최대의 IT 공룡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2018년 서버 점유율 한번 보고 가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델이 18.8%로 2018년에 1등이고 그 뒤를 HP 엔터프라이즈가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16.6%네요. IBM은 메인프레임과 유닉스를 앞세워서 3위고요. IBM에서 X86 서버 사업을 해갔던 레노버가 네 번째에 있네요. 이 둘을 합쳐도 HP한테 안 되네요. 지금 저 밑에 한번 보세요. ODM 다이렉트라고 점유율이 24.4%입니다. 이 ODM 다이렉트는 속칭 화이트박스라고 해서 조립 서버 또는 자체 제작 서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PC 구매할 때 삼성, LG 같은 브랜드 PC를 많이 구매하는 게 델, HP, IBM, 레노버 같은 기업 브랜드 서버를 구매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고요. 용산에서 왜 조립 PC 구매하는 거, 이게 ODM 다이렉트, 화이트박스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큰 장점으로 느끼는 게 뭘까요? AS죠. 서버는 24시간 돌아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대형 제조사들의 브랜드 서버를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진짜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서 수십 개씩 운영해요. 당연히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인력도 엄청나게 많고 모든 서버 시스템들을 스스로 설계합니다. 페이스북 같은 초대형 IT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런 화이트박스 서버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짓고 서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ODM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겠죠? 클라우드 서비스가 뭔지는 나중에 따로 강좌를 마련할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까지 3강 1부 서버 하드웨어 및 제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2부 서버 소프트웨어 및 제조사 편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